네,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황후민입니다. 의료정보 응용 시간에 맞춰서 챕터 2 헬스케어 데이터 그리고 인포메이션 앤 노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인 맥파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1번 헬스케어 데이터 그리고 인포메이션 노리지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고 서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맥파이에 대해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3번은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서베이와 함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맥파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헬스케어 데이터, 인포메이션 앤 노리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 여기 보이는 유튜브 링크를 따라서 가서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시청하면은 너무 그 동영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PPT에 제공되는 PPT와 함께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각자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노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 따라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추상화, 의미 없는 정보와 문자 및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정류되지 않은 데이터로서 오른쪽에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뭐 레드, 192.234, 235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그냥 원시적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위에는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란 컴퓨터나 인간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 의미 있는 자료나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예시와 같이 무슨 피츠 조지 스트리트에 있는 코너에 있는 불에서 뭐 빨간불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원식인 데이터가 아닌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인간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는 노리지, 지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예시가 나와 있듯이 내가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즉 정당하게 그 상황에 맞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노리지는. 가장 이제 상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건 이 위스덤입니다. 지혜인데, 그러한 아까 정보로부터 나온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응용하는 것인데, 예시를 보면 I better stop the car. 나는 차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위스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헬스 인포메틱스 분야는 정보과학 방법을 적용해서 의료 정보를 분석 및 이해하고 이러한 아까 봤던 것처럼 로우 데이터, 그 원시 데이터에서 지식으로 발전시켜서 더 나은 문제 해결이나 뭐 의사결정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존재하고 활용됩니다. 질병 이제 치료에서부터 건강 및 질병 예방으로서 그 방향을 전환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제 IoMT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IoT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의료가 붙어서 의료 사물 인터넷이 되겠고 실시간으로 그 통신을 통해서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결합합니다. 자주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나 응급 환자들, 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나 처방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IoMT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약과 의료기기 회사들이 환자와 의사들이 질병을 더 잘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기술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IoMT는 의료 분야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가정이나 뭐 지역사회, 클리닉, 뭐 병원 이런 데서 온바디 웨어러블과 임플란트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성장 기회들이 병원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MT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뭐 센서를 활용해서 만성질환 모니터링, 뭐 수술 후 모니터링과 같은 모니터링, 그리고 뭐 의학 지원용 드론, 그리고 스마트 진단 툴 또는 병실, 스마트한 병실, 뭐 그리고 코드블루 비상사태에 대한 환자들의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 적절한 치료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겠고, 이래서 이제 IoMT가 분리치료에서 통합치료로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인지해서 예방적 치료 전달 방식의 로서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은 How to use 맥파이입니다. 맥파이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인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인 맥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유튜브 링크를 따라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고, 테드 강연 동영상입니다. 빅데이터가 없을 때 솔루션을 구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볼 수 있으시게 될 거고, 데이터 컬렉션은 맥파이에서 여기 보이는 중앙에 보이는 화면은 맥파이 웹사이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이 되겠고, 이런 맥파이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러한 아프리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이제 보건 분야, 의료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뭐 종이로서 수집하고 그 종이로서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로 옮기고 하는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그 제약과 이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전자적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입력하고 그것이 컴퓨터로서 분석 추후에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만들게 되었고, 그러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파이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아까 보셨던 그 맥파이 주요 웹 메인 화면으로부터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위에 보이는 이제 오픈 뉴 버튼을 통해서 폼을 열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뭐 꺼내고 넣고 뭐 지우고 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보면은 다양한 폼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 저는 테스트 1이라는 이제 폼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 보게 되면 커런트 폼, 현재 폼에 대해서 디자인부터 뭐 다양하게 탭이 있게 되는데, 먼저 디자인 그 폼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이 폼에 대한 이름을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 밑에 보이는 New Question이라는 탭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라벨부터 해서 날짜, 체크박스, 이미지, 뭐 다양한 질문 형태의 타입들이 존재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료 더 높은 베이직 유저가 아닌 더 높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더 고급스러운 기능들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퀘스천을 만들어 봤는데, 뭐 라벨도 있고 이렇게 뭐 이름도 넣을 수 있는 이런 텍스트 질문 타입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점프 툴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뭐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또한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질문들을
점프해서 다른 지문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분기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위에 보시면 뭐 카피하거나 뭐 자르거나 넣고 지우고 하는 뭐 기능들도 있고, 질문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기능도 있고, 다시 새로운 퀘스천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꼭 질문을 만들고 나서는 여기 보이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자, 아까 디자인 탭에서 폼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모바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수집된 데이터를 이 데이터 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은 것들을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이는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모장이나 뭐 엑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됩니다. 파일로서 꺼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익스포트 버튼으로.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맥파이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제 이렇게 맵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수집된 그 위치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위치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위치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특징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여기서 수집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쉐어 기능입니다. 공유 기능인데, 이렇게 모바일 앱 또는 뭐 웹사이트, 그리고 SMS, 이메일 뭐 이런 것들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고, 밑에는 이제 그 폼에 대해서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료로 제공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속성 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속성들을 지정할 수 있고, 이번에 GPS 스탬프에 체크를 하셔야만 아까 보이는 GPS 그 맵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언급을 안 했지만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료 기능도 있고, 또한 기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폼을 만들고 나서 모바일에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접속을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인 창이 나오고, 로그인을 하면 아까 만들어둔 테스트 1이라는 그 폼이 뜨게 됩니다. 이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폼에 대한 이렇게 데이터 타입에 대한 질문 형태들이 나오게 되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save and add another 이런 맨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되고 다른 지문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다른 그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 위에 보이는 save 버튼을 누르면 저장,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 왼쪽에 보는 리스트처럼 이렇게 집어넣은 데이터에 따라서 리스트가 뜨게 되고, 플러스를 누르면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빈 폼이 뜨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맵이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그 데이터가 수집된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맥파이 모바일 데이터 컬렉션 킥 가이드라고 해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킥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맥파이와 함께 구글 서베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베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테스트 설문지라고 나오게 되고, 이렇게 테스트 설문지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테스트 설문지에 대한 그 질문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봤던 거와 달리 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 타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테마 맞춤 설정이라고 해서 뭐 배경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뭐 본인의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데, 좀 더 맥파이보다 손쉽게 이렇게 SNS나 링크를 통해서 뿌리면 그곳에 접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설문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받아진 그 설문조사를 끝내고 받으면 이렇게 응답이 뜨게 되는데, 이렇게 쉽고 보기 좋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그리고 아까 익스포트 기능처럼 여기서도 스프레드시트로 만들기나 뭐 응답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일로서 데이터를 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파이와 구글 서베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둘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파이 굉장히 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질문 타입이 가능해서 좀 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봤듯이 그 맵을 통해서 그 설문한 곳의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겠고, 구글 서베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문 공유가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통해서 한 번씩 설문을 하고, 이렇게 그 설문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보기 좋은 실시간 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점입니다. 맥파이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좀 더 고급스러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간편한 구글 서베이에 비해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구글 서베이는 그 기능 질문 타입과 같이 굉장히 심플한 질문 타입이 있고 기본적인 기능들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간단한 그 설문조사 정도에서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맥파이와 구글 서베이는 만들어진 그 목적에도 다르고,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맥파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제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없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한 사람이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해서 넣어서 수집되는, 그리고 추후에 분석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전문가적이고 좀 더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만 구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사용하시면 되겠고, 구글 서베이는 이제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설문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어떻게 무슨 보고서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프로젝트나 일에 대해서 활용을 참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헬스 인포메틱스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